네, 그러면은 네, 교육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약 소개가 있고, 그리고 리드 수집, 육성, 후원 전환이라고 하는 크게 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목차는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약 소개에서는 리드 제너레이션의 어떤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리드 제너레이션은 조직의 미션에 공감하는 잠재 후원자분들을 모아서 후원자로 전환을 시키는 전략이다. 예요. 사실 되게 일반적인 좀 개념이고요. 제가 아래에 가져온 요 구조는 보통 이제 모금 조직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런 엔진에 좀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중, 불특정 다수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약정으로 도너스에선 데이터적으로는 표현이 되죠. 그분들이 꾸준히 정기 후원을 하시면서 납입들이 이렇게 붙게 될 거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1년, 3년, 5년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은 추천도 해주시고 또 증액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 불특정 다수의 상태에서 후원을 해준다. 요 경로가 사실 되게 쉬운 경로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서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시고 광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보시면은 되게 비용적으로 되게 큰 것들을 좀 이제 절감하게 되시면서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리드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바로 후원을 요청을 해서 이제 원 스텝으로 후원자로 전환한다 보다는 이렇게 한번 우리 조직의 미션에 공감하는 분들을 리드로서 잠재 후원자로서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우리 단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해도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또 후원을 또 하시게 되는 이런 투 스텝의 경로를 이제 만드는 것들이 리드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이제 제너레이션 부분을 조금 더 약간 펼치면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수집을 하는 부분이 당연히 처음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수집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속 그분들이랑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류를 해야 결국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나중에 후원까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요 육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점점 육성이 잘 되다가 후원이 전환이 되는 이런 경우고요. 이 뒤쪽에 이제 후원 경험은 결국 후원자가 된 이후에 되게 다양한 이제 또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세 개를 어떻게 잘 구성하는지, 리드 수집이랑 육성, 전환을 어떻게 잘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리드 제너레이션 전략이 잘 구성이 이제 되는 부분을 또 가름짓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보실 부분들은 이제 리드 육성하고 후원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메시지도 좀 꼼꼼히 보내보고 또 후원 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바로 후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후원의 가능성이 없는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 분들도 또 다음에 우리가 리드 육성을 하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수집과 육성과 전환에 있어서 과제들을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엄청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들은 아니기는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간단히만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리드 수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잘 등록하고 그 등록된 곳에서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CRM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을 하고 저희 도너스는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CDP를 좀 표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리드 캠페인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도너스 시스템으로 잘 들어오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후원 데이터랑 또 리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되게 잘 결합해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뉴스레터 구독자라든지 또는 어떤 캠페인 어떤 참여자, 되게 다양한 층위에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온 리드들이 데이터가 이제 제각각 저마다의 위치에 쌓여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좀 정리가 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너스와 같은 단일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등록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집 단계에서 되게 당연한 거는, 사실 우리가 숫자를 엄청 많이 늘린다고 능사도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소수의 리드만 또 한다고 또 능사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리드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 조직이 잘하는 부분들, 우리 조직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연히 캠페인들을 만들고 또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이 사회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리드 마그넷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리드 잠재 후원자를 약간 자석처럼 좀 땡긴다라고 해서 이런 리드 마그넷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요. 결국은 잠재 후원자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단체에게 연락처를 놓고 가서 이 단체가 나한테 연락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한번 허용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리드 잠재 후원자분에게도 그만한 반대급부 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 잘 우리도 한 번에 다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검증하면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리드 수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단일한 캠페인으로만 계속 수집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작은 단위로는 우리 단체 뉴스레터 구독 이런 것도 이제 리드를 수집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그 야심차게 준비해서 어떤 서명 캠페인을 뭔가 한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자원봉사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그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리드를 우리가 만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열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한 번에 다 론칭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양질의 리드가 잘 수집된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채널로 잘 바꿔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드 육성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수집된 리드를 바탕으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섞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과정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처를 주고 감에 있어서 기대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충족을 시키고, '이 조직이 더 괜찮구나. 이 조직의 이야기가 흥미롭구나. 이 조직과 더 관계를 계속 이제 이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다음이 더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잘 준비해서 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냄에 있어서 제가 아래 시나리오 메시지 발송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드가 등록이 된다. 보통 이제 도너스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 이제 데이터가 그럼 또 등록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미리 준비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가고 플러스 7 일, 플러스 14일 이런 식으로 또 미리 정해 놓은 주기에 맞춰서 그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미리 나가도록 해 놓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미리 세팅을 해 놓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보낼 때 이메일로만 보낸다, 문자로만 보낸다 같은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메일이랑 문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메시지를 더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통합 발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잘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시면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후원 전환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전환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 놓기는 했는데요. 리드 수집 단계에서도 그리고 육성 단계에서도 당연히 후원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꼭 리드 육성의 마지막 단계에만 후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리드로 수집된 분들을 육성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요청을 하면은 이분들이 좀 더 우리에게 화답을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요청 타겟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도너스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적절한 목록을 뽑아낸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꼭 도너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데이터들을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원 요청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드가 등록이 될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시나리오 메시지를 보내면서 딱 피드백으로 딱 보내는 그런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곳들에 후원을 요청하는 이제 CTA, 콜 투 액션 이런 것들도 배치를 안 해 놓을 이유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유도하는 어떤 것들에 따라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관심이 동하실 때, 정말 약간 좀 더 임계점을 넘어서 '후원을 해야겠다.' 같은 마음이 들 때, 딱 그러한 마음이 드실 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근접해서 열려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후원은 보통 이제 "후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요청을 하시길래 후원을 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우리 단체의 어떤 리드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우리 단체의 어떤 소식을 꾸준히 받아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이미 우리 단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좋은 이제 적절한 요청 타겟을 잘 뽑아낸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려 가지고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계획들도 잘 세워서 실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게 하나의 좀 판이라서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뒷부분에서부터는 제가 사례들 보여 드리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 미영리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중에서도 되게 "리드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 잘하신다." 하면서 제가 많이 보고 배운 이제 조직의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들이라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나와도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는 '아 이런 것들이 소개가 또 되는구나.' 이렇게 또 너그럽게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리드 수집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그런 전략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짤막하게는 이제 성과적으로 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드 캠페인 페이지에 방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거기서 전환이 얼마나 잘 되는가, 리드 수집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도 잘 보실 수 있다면 사실 관리가 좀 잘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너스 기능적으로는 데이터를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도너스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어떤 목록이 있으실 거라서 그런 것들을 도너스에 사후적으로 일괄 등록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너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리드를 수집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별도의 서명 캠페인이 있을 수도 있고, SNS에서 뭔가 더 광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채널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도너스의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데이터가 등록된 다음에 참여 데이터까지도 등록이 되고, 그 참여 데이터가 등록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동 메시지가 나가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는 바로 연동이 되진 않으니까 건별이나 일괄 등록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도너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는 후원자 데이터도 있는데 이제 잠재 후원자 데이터들도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구성원 수가 10,000명인데 그중에서 후원자는 이제 7,000명이고 아직 후원을 안 한 잠재 후원자는 뭐 3,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것들이 되죠. 그래서 오픈 API로 이제 도너스의 데이터가 등록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오픈 API 문서가 있어서 그중에서 뭐 폼즈 API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되게 단순하게는 사용하시는 구글 설문지와 도너스를 연동해 두시면은 구글 설문지에 입력한 데이터가 도너스 시스템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플랫폼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좀 어떤 건지 약간 개념적으로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후원자 데이터도 있고 잠재 후원자 데이터도 있어서 모든 구성원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판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채널들, 홈페이지라든지 캠페인 페이지 같은 여러 경로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오픈 API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기존 구성원에도 이제 어떤 관련된 리드 등록 활동을 하면은 이제 기존 구성원의 데이터에서도 또 그런 참여 데이터가 쌓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경로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또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어떤 특징은 일반 커머스랑 비교하면은 사실 일반 커머스는 결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커머스 데이터 외에 어떤 관심사 또는 참여, 활동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의 어떤 특성상 후원자분들과 되게 그 긴밀한 장기적인 관계를 또 이끌고 또 단체가 되게 다양한 어떤 참여 활동들을 또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외적인 어떤 거래와 관련된 이제 결제, 거래와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풍부하게 쌓일 수 있는 또 여건은 또 다른 영리에 비해서는 또 좀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나중에 좀 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우리 단체가 후원을 이제 요청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데이터적으로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메시지를 보낼 때도 좀 더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치안 문자를 활용해 가지고 또 이제 콘텐츠를 개인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엠네스티 같은 단체의 사례입니다. 엠네스티는 이 단체의 특성상 이제 옹호 이제 활동, 애드보커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참여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온라인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로 서명을 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뉴스레터 구독이라든지 또는 뭔가 인권 아카데미 신청 그리고 뭔가 그 교사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 자료 신청 이런 것들도 되게 가능하게 그래서 여러 꼭 후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하고 또 이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어떤 경로들 방식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리드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또 잘 통합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관리를 하시면은 또 그런 것들을 다 육성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액션 이런 목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이런 캠페인도 있고 여러 캠페인들이 있고 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컨텐츠가 있고 여기서 이름이랑 연락처를 입력을 해서 환원 편지 보내기, 서명하기 이런 식의 것들이 좀 가능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엠네스티 이제 데이터에 이제 리드로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또 알림톡 같은 것들로 이제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또 바로 메시지가 발송되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입장에서도 바로 우리 단체에 후원을 하는 경로도 있겠으나 우리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단체가 주로 어떤 또 최근에 어떤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도 어떤 관심 표명을 하고 또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보내고 또 이후에 육성 단계에서 관련된 어떤 개인화된 콘텐츠들도 보내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들이 사실 리드 제너레이션의 어떻게 그냥 골자 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사실 우리가 뭐 되게 다양한 어떤 뭐 캠페인이라든지 또 경로에서 이런 리드 이 수집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할 텐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를 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 우리의 입장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 정말 입장에서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고 갈까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 혜택이라든지 또는 어떤 흥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뭔가 서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뿌듯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노를 뭔가 좀 더 내가 표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좀 해소, 해결이라든지 또는 뭔가 되게 유용한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 너그럽게 그렇다라고 하면 내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구조가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감정적인 어떤 보상,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서명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해야겠다.' 같은 부분들에 좀 더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요소들도 있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 단체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단체 입장도 있겠으나 이 리드의 입장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뒤에서 사례를 하나씩 톡톡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참여연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사실 시민 참여 활동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고 되게 잘 하시는 단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찰 보고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드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사기 보고서 이런 것들도 또 만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또는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채널들을 또 활용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한번 이제 받아가 보세요."라고 또 전달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름이랑 연락처를 넣고 PDF 받아가기를 하면은 이제 PDF도 받아가시는데 요게 하나의 리드 데이터로서 이제 참여연대는 또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PDF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리드 이제 마그넷이라고 하는 게 꼭 단일한 하나만 이제 채택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물질적 혜택이자 또 어떤 이런 분야나 이런 소재에 관심이 있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을 신청하고 받아서 읽어 보고 하는 행위 자체가 또 어떤 감정적 보상 이런 것들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물질적 혜택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죠. 예. 유용한 정보도 받아보고 또 거기서 이런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감정적 보상 이런 것들도 또 얻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서울환경연합의 사례이고요. 서울환경연합도 시민 참여 활동들을 되게 잘하시는 단체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씨앗의 숲이라고 하는 캠페인인데 요게 보니까 제가 리서치를 할 때만 해도 시즌 3 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씨앗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씨앗을 줍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서 어떤 이런 환경과 관련된 행동에 좀 참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씨앗을 저희가 전달 드리면은 요런 것들을 잘 심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환경과 관련된 어떤 참여 활동들을 해 봐요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은 이제 또 서울환경연합 입장에서는 환경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또 실천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관심도 있고 일상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을 에게 또 서울환경연합이 줄 수 있는 또 다양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또 리드를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신청하면요. 실제로 씨앗을 보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웰컴 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씨앗을 잘 심고 가꾸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유용한 정보도 주고 뭔가 참여함으로써 얻는 뿌듯함 이런 것들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드 수집을 약간 이렇게 항상 상설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즌별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이어서 요것도 서울환경연합 사례인데 요거는 불편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환경을 위해.' 이런 좀 취지의 어떤 캠페인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리드를 이제 내가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방식이 단순히 그냥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다가 아니고 2,023 원을 결제를 해서 요 클럽에 가입을 하면은 요런 키트를 받고 이 키트에 안내된 대로 어떤 참여 활동들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시 결제까지 해야 되는 하나의 허들을 만드는 거기는 한데 또 반대로 그만큼 이런 취지의 어떤 캠페인이나 참여에 좀 더 진심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또 소액이지만 결제까지 했기 때문에 요런 참여 활동들도 좀 더 몰입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환경연합 입장에서는 어 이제 2,023 원까지 이제 결제까지 하시면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참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이제 고관여 또 참여로 이끌고 또 후원을 요청했을 때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헤비타트 같은 것들도 좀 더 독립 운동가 후손 지지 선언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들을 잘 전개를 하고 계시고 요런 것들은 또 이제 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좀 더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약간 그런 허들이 되게 좀 낮은 그런 또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에서 하나의 좀 장치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들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어 40 분에게 굿즈를 보내드린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리드 수집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JM 코리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엄청 대중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리드 수집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 동역 이런 식의 어떤 참여 방식을 또 제시를 해서 또 리드를 수집하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감과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가 좀 더 좁혀지는 부분이 있겠으나 또 그만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를 또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또 약간 퀄리티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5 주간 월요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보낸다는 게 사실 되게 상호작용이 많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단체가 최소 10 번은 후원자랑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리드 제너레이션 같은 것들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구나 같은 어떤 증거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나도 자연스럽게 또 참여를 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른 나무 재단의 어떤 서명 캠페인이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줬다 같은 숫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남긴 어떤 멘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많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면은 리드 수집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요런 것들은 오프라인 행사예요. 그래서 옥스팜에서 이제 매년 하시는 트레일 워커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요런 것들이 사실 기존 후원자도 많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기존 후원자분들이
나랑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다른 잠재 후원자들을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트레일 워킹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이걸 계기로 후원을 또 이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좀 특색이 있는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나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트렌드랑 잘 맞아떨어지면 또 되게 절묘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단체랑 또 상호작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외연들을 넓힐 수 있으면 되게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예, 막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한 번에 10개, 100개씩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등록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리드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양질의 리드를 이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의 어떤 정체성도 잘 녹여내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개발 그리고 마그넷 같은 것들도 잘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육성 단계고요. 네. 육성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수집된 사람들 대상으로 꾸준히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관심이랑 이해도, 신뢰도,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빌드업을 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가 사례들 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여기에서의 어떤 성과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정말 잘 열어서 보시는지 우리가 보라고 드린 어떤 링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가서 페이지에 잘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참여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이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좀 저관여였는데 좀 더 이제 고관여로 좀 더 이 단 사람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좀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그런 숫자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서 하나씩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육성 단계에서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되게 이제 간략하게 사실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단체마다 이 단계를 구분하시는 것들은 되게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단체랑 어떤 전혀 교류가 없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명도 참여하고 어떤 여러 뭐 자원봉사도 하시고 뭐 되게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시면서 보관여가 되는 이런 식의 단계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0단계에서 1단계로 넘기기 위한 어떤 고민과 실행, 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기기 위한 또 고민과 실행, 또 3단계에 다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잘 포착을 해서 그 사람들과 좀 더 그 어떤 교류의 어떤 밀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단계들을 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계획들을 잘 준비를 해서 실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드가 등록되고 나서 이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소개도 좀 더 하고 우리 단체 어떤 차별화 요소 같은 것들도 전달을 드리면서 점점 이제 그 후원자들과의 리드와 잠재 후원자분들과의 것들을 좀 쌓아 나가다가 또 후원 전환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잠재 후원자분들이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다. 거기서 서명을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메일과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남기고 갈 텐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채널들에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 페이지 또는 캠페인 페이지로 잘 데려올 수 있는 이런 계획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렇게 수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같은 것들, 이메일 같은 것들을 D 플러스 7, D 플러스 14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자동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중간에 전화 같은 것들도 어떤 계획들을 플랜을 넣어가지고 실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점점 접점을 이제 계속 추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후원자분 이제 잠재 후원자분들에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설득을 하면서 후원자로 전환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육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리드가 한둘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사람이 수동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참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D+7일, D+14 후에는 메시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게끔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는 게 좀 되게 중요하고, 도너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런 자동 메시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도너스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메일이랑 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발송하거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통합 발송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리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되게 중요한 기회인데, 이분들에게 메시지 보내는 게 뭔가 스팸으로 뭔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아쉬울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이메일을 선호하는 사람 또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한 채널들을 다 가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결국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채널로 열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리드 수집된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육성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는 이메일,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통합 발송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도너스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육성 단계에서 어떤 그 단체들의 좀 여러 어떤 사례들 좀 간단히 하나씩 짚으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린피스에 제가 서명을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서명 이런 것들을 되게 막 많이 해보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은 일단 바로 이렇게 감사 메시지가 오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관계를 빌딩하기 위한 단체의 여러 좀 노력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린피스 이런 식으로 발신자명을 쓰는 게 아니고 정상훈 캠페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뭔가 조직 대 사람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교류하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개인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린피스는 사실 이렇게 서명 참여하고 나면은 이렇게 정기 뉴스레터를 그냥 계속 보내주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은호 자원봉사자, 이현숙 부사무 장, 뭐 최은석 캠페이너, 김유진 후원자 이런 식으로 화자들도 되게 다양화하고,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콘텐츠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함으로써 단순히 내가 그냥 환경 문제에 잠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다가 서명을 했는데 되게 다채로운 활동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잘 하는구나 같은 것들을 되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이 위한 어떤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메일 푸터 하단에는 이렇게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 최연서 드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전문성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교류하는 느낌들을 주기는 것들도 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동물 해방 물결이라고 하는 저희 이 고객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온라인에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개식용 철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각각마다 이제 리드를 남기고 갈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리드를 남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되게 다양한 그 참고 자료들,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주고, 근데 또 B라는 주제로 참여하면은 또 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냄으로써 그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더 이끌어가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도 여러 주제들의 캠페인들을 병행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캠페인마다 다른 피드백 메시지를 줌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닿을 수 있도록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면 이제 계속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중에 또 이제 한 몇 번째 또 받아보는 메시지에서는 또 다른 이런 참여 활동들, 옹호 캠페인도 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리드로 한번 등록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그냥 무조건 후원이지 같은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단체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또 다양한 참여 방식들까지를 계속 더 추가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히든 보이스라고 하는 거에서도 또 서명을 해주실 수 있다. 또는 SNS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골든 타임 세이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다양한 참여 활동들을 더 터켜이 사람들에게 쌓으면서 더 이 단체랑 그 긴밀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약간 서울환경연합과 이 약간 좀 더 재치 있게 잘하시는 부분들인데, 뭔가 포르당 그때 이제 당원이 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약간 "당원이 되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리드 캠페인으로 수집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자 자체도 푸르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정치와 연관된, 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뭔가 환경과 관련된 공약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컨셉을 진심으로 담으셔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이 리드분들에게는 이제 몰입감과 또 전달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요런 것들은 단체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캐주얼하게 하실 수 있는 단체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같은 곳들은 이제 후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월드비전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 1, 2, 3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관심사에 해당되는 또 메시지를 계속 시나리오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또 운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요거를 이제 페이지에서는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엉클조와 아이들의 기적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조성모 가수님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되고, 월드비전 믿을 수 있는 이유로 시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약간 신뢰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 컨텐츠가 좀 더 앞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더 약간 감정형, 감동 이런 좀 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더 후원자의 어떤 변화, 후원자의 삶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변화에 집중하는 그런 콘텐츠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단체의 신뢰도, 투명도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관심이 있을 부분들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사례가 됩니다. 네. 요런 것들은 참여연대에서 이제 어떤 공공병원 확충 이런 것들 이제 서명하신다라고 하면은 서명을 하면은 알림톡으로도 바로 요렇게 오고 이메일로도 이렇게 바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메일 오면은 또 요 내용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집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제 안 읽은 거 쭉 보다가 이거 또 카카오톡 알림톡 열어서 한 번 더 요 활동도 볼 수 있고 한 거라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다 보내 놓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때그때 가능한 채널로 또 한 번이고 또 두 번이고 더 열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 이렇게 해서 통합 발송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그 육성 단계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우수 참여자 이런 것들은 우리 단체에서는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단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잘 정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수 참여자로 넘기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좀 보내지 같은 것들을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면서 육성을 해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거기에 있어서 사람이 각각의 사람에게 일일이 하나씩 메시지를 수동으로 보낼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잘 검증해 온 좋은 콘텐츠들을 언제 요 D+7, D+14 이럴 때 알아서 이제 메시지가 발송된다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로 이제 짜 놓은 그런 메시지들을 세팅을 해 놓고 자동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것들도 하시면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사실 되게 다양한 테크닉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개인화 요소들도 잘 적용을 해 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제가 여기서는 좀 더 사례들 얘기들이 좀 더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더 이 단체가 이 리드풀이 엄청 많지는 않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되게 집중해서 소통해야 될 그런 그룹들을 대상으로 또 리드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전화 같은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더 섞어주는 것도 당연히 좋긴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후원 전환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앞에 단계들에서도 당연히 이제 접점들을 되게 다양한 접점들에서 후원 CTA 같은 것들 버튼들을 잘 배치해서 후원을 촉구하는 부분들은 있겠으나, 결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은 후원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분들을 잘 추출을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볼 것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 모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통화 성공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성공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좋은 리드들을 이제 품질이 좋은 리드들을 잘 수집해서 잘 육성해 왔다라고 하는 또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합한 분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서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기대를 계속 충족시키면서 소통을 해왔구나 같은 것들이 저런 지표로 드러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후원으로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 또 좀 더 아주 이제 분석들을 더 넓혀간다라고 하면은 리드 수집이 된 이후로 이분이 후원하시기까지 무려 127일이 걸렸다. 뭐 평균적으로는 뭐 37일이 걸린다. 이런 것들도 더 분석을 고도화하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너스에서 사실 도너스 사용자 교육이다 보니까 이미 도너스 상세 검색 기능들은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 필드가 우리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활동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참여 기록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5번 이상 참여 기록이 있다. 그리고 뭐 최근 참여일이 비교적 최근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추가를 해서 요청 대상을 뽑아낼 때 참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되게 단적인 요 하나만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조건들을 또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시 후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하지만 정기 후원은 이제 아직 없고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더 가미를 해서 우리 단체랑 되게 여러 가지 교류들을 많이 하셨고 일시 후원도 경험이 있으신데 아직은 정기 후원을 안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좀 더 대상들을 잘 좁히는 것들도 도너스 시스템에서 이런 검색,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대상들은 그룹, 세그먼트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 활동들이 좀 있는데 일시 후원도 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참여 이제 기록이 10번, 20번으로 엄청 많이 그러니까 완전 빈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단체 어떤 뭐 자원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약간 보관위 활동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꼭 단일한 어떤 그룹을 특성을 가진 그룹을만 이제 할 건 아니고 우리 단체가 봤을 때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룹들도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진 그룹도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그룹들을 잘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잘 뽑고 거기에 맞는 또 전환 전략들을 세워서 또 소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도너스에서 자동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때도 약간 이렇게 약정이 없는 구성원, 뭔가 일시 약정과 납입만 있는 구성원 이런 식의 어떤 그룹들을 뭔가 특정을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드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 메시지가 나갈 때도 이 중간에 이걸 받으시다가 이분이 정기 후원을 약정을 했고 납입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그룹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메시지 발송의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뭐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례입니다만 보통 이제 이런 참여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한다. 아까 앞에서 봤던 씨앗의 숲 이거는 이제 3주 동안 참여하는 이런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주 동안 잘 하셨으면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약간 내리는 이런 소통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마지막 주에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보낼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고 되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같은 것들을 잘 해설해 주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붙고요.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잘 하고 싶다, 더 정기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같은 식의 어떤 화법을 또 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간단히만 좀 읽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씨앗의 숲으로 야생벌에게 쉼터를 만들어주는 활동에 첫 발을 뗀 이제 땡땡님 앞으로 이제 꽃가루 매개자 지킴이 이제 꿀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면서 월 1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이런 생태 보전 활동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더그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족해서 하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좋은 가치들을 더 더해 가려면은 정기 후원이라는 또 좋은 선택지가 있다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들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편 클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되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 후원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뉴에이즈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표방을 하는 이제 단체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정치와 관련된 뉴스레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 구독자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체의 이제 초기에 이 뉴스레터를 구독을 했는데 되게 엄청 꾸준하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읽는 와중에 연말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일이 톡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뉴에이지가 보낸 이메일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열어보신 분들 1205명에게만 드리는 이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이제 후원 요청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어본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하려면은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으로 참여해 달라.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뉴스레터의 어떤 오픈한 것들이 많은 사람을 좀 특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뉴스레터 오픈 이런 것들이 우리 단체의 어떤 활동이나 소식에 관심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척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활용을 이제 후원 요청 대상을 뽑아낼 때 잘 활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요소였고 우리 단체에는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체 같은 경우는 그 이메일을 보고 이제 어 제가 그 아래에 결국 이제 쭉 내려보니 이제 후원하기 이제 링크가 있어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도너스 모금함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좀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단체도 이제 꼭 뉴스레터 오픈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참여해 주셨는데 어 되게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후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더 잘하실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진 어떤 소통을 하시는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음. 다만 이게 단체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엄청 딱 완벽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결국 하나씩 그 검증하고 발굴해 나가는 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후원자 경험이 되게 매끄럽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참여연대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됐는데 예 참여연대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시민 참여 캠페인들도 워낙 잘하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 신문 십답 이런 게정판 PDF 받아보기 이런 게 팝업으로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가 이름이랑 연락처를 넣고 받아보니까 일단 바로 이렇게 피드백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정판을 다운로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링크로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일 후에는 또 이제 그때 이제 받아보신 분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어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고 요걸 클릭을 하면은 또 도너스 모금함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고 PDF도 드리고 나서 잘 읽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약 3일 정도 또 시간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잘 읽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 되게 중요한 활동을 되게 노력해서 잘하고 있구나. 나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이제 이 링크에서 좀 더 후원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자료들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좀 드린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또 후원 요청을 하는 이런 것들도 또 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원을 하지 않더라고 해서 이 리드 여정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식들을 업데이트를 이제 보내 드리면서 또 관심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들도 단체에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잘 챙길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 메시지로 보내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 같은 것들이 또 생기고, 또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단체에 되게 열심히 계속 꾸준히 잘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구나 같은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데이터 잠재 후원자 이제 모금 포럼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 공개가 된 좀 내용이라서 제가 좀 짤막하게 가져왔고요.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참여 활동들을 하는 분들을 도너스 데이터에서 잘 그 조건들을 잘 또 고려하셔 가지고 요청 대상들을 잘 뽑으셔서 또 전화 모금을 하신 사례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좋은 이제 퀄리티 있는 리드를 잘 수집하고 잘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통화 성공률이 이제 40%고 회원 가입률이 3%인 어떤 모금 캠페인이,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요 정도다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 또 두 배씩 나오는 결과들도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 단체도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리드를 잘 모으게 하고 계속 그 꾸준히 육성을 잘 할 것이며, 결국 이분들이 알아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후원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전화로 요청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은 '우리도 이런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거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참여연대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알아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의 사례인데, 저는 이제 서명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또 후원 요청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어 상담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나중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문자 안내 같은 것들도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명 참여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관심이 있는 시기에 전화로서 또 바로 요청도 해 보고, 또 이렇게 문자로서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또 창구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어떤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만은 잘 챙기면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후원 전환 요청함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선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식의 소구를 할 때 되게 마음이 동한다.' 또는 '나는 이런 식의 참여 방식, 이런 식의 후원이 조금 더 나한테 더 다가온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단순히 이제 "정기 후원에 참여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어필도 있는데, 우리가 굿즈 캠페인을 하니까 요 굿즈를 받아 보시고 또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같은 식으로도 이제 시나리오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후원 전환 요청을 해 보시고요. 또 그다음 메시지로는 이제 "아동을 살리는 선물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어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 50 리터를 선물해 주세요. 뭐 월 얼마면은 깨끗한 물 50 리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컨셉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또 후원의 방식도 소개를 하고요. 또 이제 그다음 또 메시지에서는 "기념일에 후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의 또 방식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콘텐츠라든지 방식 같은 것들이 단일할 필요는 없고, 사람마다 또 어필이 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후원 전환도 요렇게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저렇게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타겟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잘 적재적소로 적용해서 추출을 하고, 물론 그다음에도 엑셀로 막 가공을 하셔서 조건들을 더 세분화하시는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한 번만 요청하고 끝낸다가 아니고, 리드의 어떤 전반적인 여정에서 그분들이 관심이 더 높아져서 임계점을 뚫는다라고 하면 후원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콜 투 액션들은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설득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요청해 보시고 저렇게도 요청해 보시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단체랑 계속 소통을 이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도 이분들의 마음에 화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모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보시는 것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